안녕, 친구.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잘한 일도 있고 조금 속상한 일도 있었지? 그래도 괜찮아. 너는 오늘도 충분히 잘 해냈고 지금 이대로 참 소중한 아이야. 이제 송송샘이 들려주는 동화 속으로 편안히 들어가 볼까? 송송샘 동화 나라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떤 총각이 새색시를 얻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간 지 사흘 되던 날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와보니 글쎄 새색시가 없어졌습니다.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새색시를 잃고 보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마당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이 얼마나 큰지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 누워도 될 만큼 큰 발자국이었습니다. 이런 발자국이 마당에서 시작해서 사리문 밖으로 띄엄띄엄 찍혀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 주인이 색시를 데려간 게 틀림없어.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색시를 찾을 수 있을 테지? 신랑은 그렇게 생각하고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끝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랑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꾸자꾸 따라갔습니다. 가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억수 같은 소낙비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발자국이 비에 씻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발자국이 없어졌으니 무얼 보고 따라가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자꾸자꾸 갔습니다. 어디든 가다 보면 색시를 찾는 수가 생기겠지 하고 하염없이 걸어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꾸만 갔는데 몇 날 며칠을 갔는지도 모릅니다. 신랑은 가다가 지쳐서 무덤가 잔디밭에 잠깐 누웠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웬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입은 옷도 하얗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하얀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신랑을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아내가 괴물에게 잡혀가 고생하는데 여기서 낮잠이나 자느냐? 어서 일어나서 파랑새를 따라가거라.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언제 왔는지 파랑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던 자리에는 썩은 고깃 덩어리와 생선 한 마리 그리고 뼈다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랑은 썩은 고깃 덩어리와 생선 한 마리와 뼈다귀를 주워가지고 파랑새를 따라갔습니다. 파랑새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훌쩍 훌쩍 날아갔습니다. 신랑은 파랑새를 따라 펄쩍 펄쩍 뛰어 자꾸만 따라갔습니다. 가다가 신랑은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나무찜을 한 짐 지고 가다가 펄쩍펄쩍 뛰어가는 신랑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색시를 잃어버려서 색시 찾으러 간답니다. 나도 딸을 잃었다오. 나도 함께 갑시다. 신랑과 나무꾼은 파랑새를 하염없이 따라갔습니다. 가다가 석수장이를 만났습니다. 석수장이는 길가에서 돌을 깨고 있다가 두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색시 잃은 신랑은 색시 찾으러 가고 딸을 잃은 나무꾼은 딸 찾으러 간답니다. 나도 아들을 잃었다오. 나도 데려가 주오. 석수장이 또 따라 나섰습니다. 셋이서 파랑새를 따라 하염없이 가다가 고리백정을 만났습니다. 고리백정이 고리버들로 광주리를 만들고 있다가 세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색시 잃은 신랑은 색시 찾으러 가고 딸을 잃은 사람은 딸을 찾으러 가고 아들 잃은 사람은 아들을 찾으러 간답니다. 나도 아들을 잃었소. 나도 따라갈 거요. 넷이서 파랑새를 따라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쉬지 않고 가다 보니
깊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와보지 않은 것 같은 산중인데 파랑새가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앉더니 더 가지 않고 지저귀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바위 속에 길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한 네 사람은 바위를 들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봐도 안 되고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아 석수장이가 뾰족망치로 바위를 쪼갰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뚝딱뚝딱 쪼았더니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시커먼 굴이 나타났습니다. 땅 밑으로 뚫린 굴이 얼마나 깊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칡줄기를 잘라 지게로 30짐이나 날랐습니다. 셋이서 칡으로 동아줄을 꼬는데 쉬지 않고 사흘 밤낮을 꼬아서 3,000발이나 꼬았습니다. 고리백정이 고리버들 가지를 잘라다 껍질을 벗기고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광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광주리를 동아줄 끝에다 매달고 한 사람씩 광주리 속에 들어가 굴 속으로 내려가면 셋이서 줄을 잡고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가다가 무서우면 동아줄을 흔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나무꾼이 광주리를 타고 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무꾼은 반도 내려가지 못하고 동아줄을 흔들었습니다. 셋이서 줄을 당겨 올려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석수장이가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반쯤 내려가다가 줄을 흔들었습니다. 줄을 당겨 석수장이를 올려주었습니다. 다음에는 고리백정이 광주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고리백정은 반 넘어 내려가다가 줄을 흔들었습니다. 또 줄을 당겨 고리백정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신랑이 내려갈 차례입니다. 신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줄을 흔들기 전에는 절대로 줄을 당기지 마세요. 신랑은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깜깜한 굴 속으로 자꾸만 내려가자 신랑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색시를 생각하며 무서워도 꾹 참고 내려가자 신랑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땅속 나라에 드디어 닿은 거지요. 주위를 휘휘 둘러보니 환한 빛이 한 줄기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자 굴이 점점 넓어지면서 커다란 소슬대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문 왼쪽에는 천년 묵은 개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우르렁거리고 있었고 오른쪽을 바라보니 천년 묵은 고양이가 눈에 불을 켜고 갸르릉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대문 위에는 천년 묵은 까마귀가 발톱을 세우고 까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꿈속에서 할아버지에게 얻은 썩은 고깃덩이와 생선 한 마리와 뼈다귀가 생각났습니다. 뼈다귀는 개를 주고 생선은 고양이를 주고 썩은 고깃덩이는 까마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짐승들이 달려들어 음식을 먹는 사이에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으로 들어가자 넓고 환한 세상이 나오는데 마을 한복판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고 기와집 앞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 옆에는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신랑은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버드나무 위에 숨어서 한참 기다리자 웬 색시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가만히 보니 바로 자기 색시였습니다. 장가간 지 사흘 만에 잃어버린 색시를 만난 것입니다. 색시가 우물에서 물을 한 동이 가득 퍼담을 때 신랑은 버들잎을 한 줌 주르르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색시가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버들잎아 지지 마라. 네가 지면 내 눈에서 눈물 진다. 색시가 물을 쏟고 다시 한번 한 동이 물을 가득 퍼담자 신랑은 또 버들잎을 주르르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색시는 버들잎아 지지 마라. 네가 지면 내 눈에서 눈물 진다. 하고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며 물을 쏟고 또 물을 한 동이 가득 퍼담았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또 버들잎을 주르르 훑어 물동이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서야 색시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여기까지 어찌 오셨나요? 당신을 구하려고 먼 길을 달려왔소. 둘이서 서로 반가워 눈물을 흘리다가 색시가 말하기를 여기 사는 괴물은 석 달 열흘 동안 밖에 나가 사냥하고 석 달 열흘은 집에서 잠을 잔답니다. 그놈이 나간 지 열흘밖에 안 되어서 석 달 뒤에나 돌아오니 그동안 숨어서 기다리세요. 괴물과 싸워서 이기시려면 보통 힘으로는 안 되니 그동안 부지런히 힘을 기르세요. 하며 색시는 신랑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커다란 동굴 안에 숨겨주었습니다. 동굴 안에 숨어있는 동안 색시는 때마다 올라와서 산삼다리 물을 한 그릇 주었습니다. 그 물을 먹으니 기운이 펄펄 솟았습니다. 신랑은 낮에는 들킬까봐 동굴 안에서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나와서 힘을 길렀습니다. 처음에는 색시가 돌 절구통을 가리키며 괴물은 저 절구통으로 개울 건너편까지 팔매질을 한답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신랑이 그 절구통을 겨우 들고 던져보니 겨우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신랑은 밤낮으로 힘을 내어 던졌습니다. 사흘 뒤에는 서너 발짝 앞에 떨어지고 열흘 뒤에는 연화문 발짝 앞에 떨어지고 보름 뒤에는 개울물에 퐁당 빠질 만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개울 건너편까지 절구통을 싱싱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시가 커다란 연자 맷돌을 가리키며 괴물은 저 돌로 제기차기를 한답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그 돌을 발로 차보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용을 쓰며 찼더니 사흘 뒤에는 움찔움찔 움직이고 열흘 뒤에는 대굴대굴 굴러가고 보름 뒤에는 공중으로 차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연자맷돌로 뚝딱뚝딱 마음대로 제기차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색시는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덩이 5개를 가리키며 괴물은 저 바위덩이로 공기받기를 한답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그 바위덩이를 들어보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들었더니 사흘 뒤에는 들썩들썩 움직이고 열흘 뒤에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보름 뒤에는 두 손으로 던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바위덩이로 콩캉콩캉 마음대로 공기받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 괴물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괴물이 30리 밖에 오니 땅이 우르르 흔들리고 10리 밖에 오니 집이 콰르르 흔들리고 우지끈 뚝딱 쿵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은 몸집이 집채만 하고 머리가 9개나 달렸는데 온몸에는 비늘이 돋아서 번쩍번쩍했습니다. 괴물은 오랜만에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데 소와 돼지를 통째로 삶아놓고 장독만한 항아리에 술을 가득 채워 통째로 마셨습니다. 머리 하나에 3항아리씩 27항아리나 벌컥벌컥 마시더니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은 얼른 괴물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벽에 걸린 칼집에서 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자 칼집이 쩌렁 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괴물이 신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랑이 칼을 들어 괴물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머리가 댕강댕강 잘리는가 했더니 도로 목에 달라붙어 머리 9개를 내리 댕강댕강 잘랐는데도 금세 팔딱팔딱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 신랑이 먼저 지치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지치자 신랑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색시가 치마폭에다 재를 담아와서 떨어진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달라붙지 못했습니다. 색시는 떨어진 9개의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머리가 달라붙지 못하자 괴물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괴물을 물리치고 나서 곳간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한 곳에는 온갖 보물이 가득 들어있고 또 한 곳간에는 잡혀온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나무꾼의 딸도 보이고
석수장의 아들도 보이고 고리백정 아우도 있었습니다. 보물들을 말에 가득 싣고 사람들을 데리고 괴물집을 나왔습니다. 동화줄을 타고 내려온 곳에 가서 광주리에 사람을 태우고 줄을 흔드니 줄이 둥실둥실 올랐습니다. 사람들을 다 올려보내고 이번에는 보물들을 광주리에 실어 올려보냈습니다. 이제 신랑과 색시가 올라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랑과 색시는 강주리에 타고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랑과 색시를 환영하며 신랑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신랑과 색시는 땅속에서 가지고 나온 보물을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과 색시는 가지고 온 보물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송송생도 하나라